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어머니, 곱게 늙으시라고요. 윤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결혼식장 패백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 같던 신부가 갑자기 김말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두피가 당겨지는 날카로운 고통이 머리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이는 가운데 지아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말순이 정성스럽게 빗어 올린 머리가 흐트러지고 30만 원을 주고 맞춘 한복이 구겨졌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웅성거림과 탄식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평생을 걸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배신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말수는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최고급 화장품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에서 드러나는 섬뜩한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들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진정해. 도연은 어머니의 상처는 확인하지도 않고 아내만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갓 사귄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찔려 피를 흘리며 벌어들인 돈으로 키운 아들,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끓이며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은 마치 얼음덩어리로 가득 찬 듯 차가워졌습니다. 동시에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신뢰가 배신감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장모인 박미정은 옆에서 사돈, 진정하세요. 젊은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죠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라고 했던 말, 대학교 입학식 날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며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던 그날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어. 25살 말수는 갑작스럽게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갓 돌이 지난 아들 도연과 함께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말수나. 이제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애가 있잖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 2천만 원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그리고 아기용품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말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워낼 거야.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기술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말수는 동네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초보자인 말순에게는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작업 반장은 이 속도로는 한 달도 못 버틸 거야라며 혀를 찼지만 말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연이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말수는 재봉틀 앞에서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17시간을 앉아 있으니 허리와 목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눈이 침침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밥 먹고 있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일하는 내내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께 하루 1만 원씩 주고 아이를 맡기고 나와야 하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도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새벽에 나갈 때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가끔 도연이 열이 나거나 아플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공장을 쉬면 그날 일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아픈 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수는 작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비상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루에 받는 일당은 10,000원 남짓, 한 달에 겨우 30만 원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지만 말수는 늘 도연이를 위해 좋은 이유식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말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한 탓에 허리와 목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연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말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지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한 구석의 작은 빈 점포였습니다. 임대료가 월 20만 원으로 저렴한 대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국밥 하나만은 제대로 끓일 수 있어.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 솜씨와 정성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500만 원을 모두 털어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봉제 공장을 그만두는 날 작업 반장이 말했습니다. 말수나, 장사가 뭐가 쉬운 줄 알아?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거창하지 않게 말순이네 국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게가 생긴 거야? 10살이 된 도연이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첫 손님의 말에 말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선지를 우리고 뼈를 삶아 진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저릴 때까지 저어가며 끓인 국물에는 말순의 정성이 한 방울 한 방울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만을 골라 직접 손질했고 김치와 깍두기까지 직접 담갔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정성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말수는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 내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오신 할아버지께는 밑반찬을 더 주고 일하러 나온 아저씨들께는 국물을 진하게 끓여드렸습니다. 돈이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슬쩍 공기밥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달이 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와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말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기 국밥집 국물 진짜 진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처음으로 줄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이가 엄마, 우리 가게 냄새 좋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말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말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릇을 닦거나 테이블을 치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여름이 되자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직장인들, 저녁에 술 한잔하러 오는 동네 사람들까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말수는 바쁘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이 생겼고 한 달 수입이 봉제 공장에서 받던 것의 2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손님들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국밥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붐비는 가게를 보며 말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학원비며 교복비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대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말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수는 자신이 훗날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도연의 전화를 받는 순간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말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서울대생이라니. 가게 안에서 혼자 소리쳤지만 그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눌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가게에는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말수는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이제 정말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첫 월급날 도연이 가져온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도연의 말에 말수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매달 용돈을 가져다 주었고 말순이 아프면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이제야 진짜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윤지아예요. 지아는 첫인상부터 말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고운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늘 어머니 자랑만 해서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아의 말에 말순은 금세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연이도 외롭지 않겠구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아는 자주 가게에 놀러와서 말순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며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저도 레시피 좀 배워도 될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미 지아를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과 지아가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말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언제 할 거니? 지아도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긴 세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외로움이 이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순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배신을. 도연과 지아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말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모아둔 돈과 가게 담보대출을 받아 강남의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올리면서도 말수는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더 신축 아파트로는 안 될까요? 이 아파트는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말수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계약금 5천만 원까지 넣은 상황이었고 더 좋은 아파트를 원한다면 적어도 1억 원은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아야,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지아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대기업 다니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 속에는 마치 말순이 아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지아 말이 맞아. 우리 도연이 능력 있으니까라고 맞장구 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예물을 고르러 간 날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명동의 유명한 보석상에 들어선 지아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비싼 진열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예뻐요라고 말하며 집어든 것은 500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말수는 가격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한 달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지아야, 좀 더 실용적인 걸로. 말순이 조심스럽게 다른 반지를 권했지만
지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요. 도연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듯한, 그리고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혼수 준비는 말순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아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골라가며 이건 꼭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최신형 냉장고 300만 원, LG 드럼 세탁기 200만 원, 에어컨 2대에 500만 원, 거기에 침대와 소파까지 더하니 혼수 비용만 2,5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지아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아는 어머니, 요즘 다 이 정도는 해요.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지아의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불렀던 지아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라고 격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손톱이 깨질까봐 걱정돼요라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비싼 매니큐어를 한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하는 지아의 모습에서 말순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아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고. 말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말순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속 불안감의 발현이었을까요? 말순은 그때까지도 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한 말순은 신부 대기실에서 지아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것을 말순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아야, 정말 예쁘다. 말순이 진심으로 칭찬하자 지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한복 잘 어울리세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전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식장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시간, 말순은 서서히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도연의 회사 동료들이나 대학 친구들에게는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쪽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신부님 축하해요. 정말 예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지아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아가 좀 긴장한 것 같아요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순간은 사진 촬영 때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지아는 자꾸만 말순을 가장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좀 더 뒤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마치 말순을 사진에서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사도 눈치를 챘는지 어머님도 중앙으로 오세요. 주인공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지아는 괜찮아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라고 막았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자신이 이 결혼식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인 박미정도 곁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돈, 오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젊은 애들 위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자신이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피로연 자리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신랑 측 하객들과는 활발히 대화하며 웃음을 나누었지만 말순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습니다. 말순의 오랜 친구가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자 지아는 감사합니다라고 건성으로 답하고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얼어붙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며느리를 얻는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굴욕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패백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곳에서 말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패백 시간이 되어 전통 의식을 치르는 자리였습니다. 말수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한 어머니로서 인정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영과 지아가 큰 절을 올리며 평생 잘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어야 했지만 지아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듯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아야, 결혼 생활은 서로 배려하며 사는 거야. 특히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말순의 말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반응은 말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 좋은 날 왜 괜히 긁어부스러비세요?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패백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말이 정말일까요? 장모 미정도 거들며 그러게 말이에요, 사돈. 젊은 애들 일은 젊은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며느리를 위해 좋은 말을 해준 것뿐인데 왜 이런 반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기는커녕 엄마, 지아 기분 좀 맞춰줘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성애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아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다 우리 남편이 번 돈인데 어머니가 왜 끼어드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하객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도 자신이 마련해주고 예물도 자신이 사준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지아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아에게 자신은 그저 없어져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순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요. 지아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칠게 잡아당겨졌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고 목이 꺾일 뻔할 정도로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30만 원을 주고 맞춘 한복의 저고리가 찢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 줘. 말순이 절규하며 지아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지아는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하객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어머나. 저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나? 누가 좀 말려. 하며 웅성거렸지만 너무 충격적인 광경에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도연마저 어머니를 구하기는커녕 지아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창피하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창피하게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창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지는 것만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말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제야 지아가 손을 놓았지만 말순의 머리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복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아의 눈에는 악의와 승리감이 가득했고 도연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복수를 다짐하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누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구나. 너희들이 한 짓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패백실의 그 치욕적이고 잔인한 순간이 순한 어머니 김말순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자리가 아직도 아팠지만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 그리고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보여준 진짜 모습.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아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말순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말순에게는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며 자동차며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놨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김말순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 글자를 보며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들이 날 무시했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자동차 등록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현대 그랜저, 그것도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연과 지아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간 사이 말순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급매로 내놓을게요.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드님이 신혼집으로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팔아주세요. 빨리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중고 매매상에도 연락했습니다. 차도 처분할 거예요. 언제든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는 이사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지방 가구 다 빼갈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들도 전부요. 말수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삼성 최신형 냉장고, LG 드럼 세탁기, 명품 소파와 침대, 결혼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지아가 그렇게 탐냈던 샤넬 가방들, 에르메스 스카프들,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밥집 문에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시니어 타운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현금 일시불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로운 환경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차례야. 며칠 후 몰디브에서 돌아올 도연과 지아가 빈집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몰디브에서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마친 도연과 지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태난 얼굴로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았어. 우리 집에 가서 사진 정리하자. 지아가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그래. 이제 진짜 신혼생활 시작이네라며 행복해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아는 어머님한테 선물 드려야겠다. 몰디브 기념품 샀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 바뀐 건가? 도연이 당황하며 다시 눌러봤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지아가 짜증을 내며 진짜 왜 이래?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소파도 침대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지아가 소리를 지르며 빈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이사업체가 잘못 온 건가? 도연도 멍한 표정으로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지아는 옷장이 있던 자리로 달려갔지만 자신의 샤넬 가방들과 에르메스 스카프들,
그리고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까지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가방들은, 내 옷들은 다 어디 갔어?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히스테릭해졌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나도 모르겠다. 그 담담한 톤에 도연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집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요. 하지만 말순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도연은 당황한 채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현대 그랜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도 없어졌어. 도연이 절규했습니다. 지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거야? 누가 우리 물건들을 다 가져간 거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순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이사업체들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 같던 신혼생활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말순이 시니어 타운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또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간절하게 빌고 계시는데 말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연과 지아가 로비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초라해졌으며 지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로비로 내려가자 도연이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도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말순의 발목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원룸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요. 지아는 편의점 알바하고 저는 일용직 일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말순의 무릎을 붙잡고 더욱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머리채를 잡은 건 정말 짐승 같은 짓이었어요. 평생 용서 못 받을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발, 제발 한 번만. 지아의 울음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빌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바뀔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하지만 말순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때, 내 머리채를 잡고 모욕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빈다고 되는 줄 아니? 도연이 더욱 절규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이대로 살면 정말 죽어요. 하지만 말수는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님, 제발.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규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말수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며칠 후 말수는 여행사에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30일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크루즈선에 오르며 말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바다에 날려보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말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에게해, 이탈리아의 지중해, 스페인의 대서양. 모든 것이 새로웠고 자유로웠습니다. 1년 후 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며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도 나갔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참 생기 있어 보이세요. 이웃의 말에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도연과 지아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편의점 알바와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매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예전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도연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때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봄날 말수는 시니어 타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60년 넘는 인생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수는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